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작품인 더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입니다. 책의 제목은 연금술사이지만 연금술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산티아고라는 양치기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은 산티아고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는 도중 어떤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꿈에 노파 집시를 찾아가게 되고, 그녀는 산티아고에게 자네는 피라미드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해몽해줍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그쳤지만 점차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 커지고 피라미드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며 본인의 꿈을 쫓아 양을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꿈의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산티아고가 자면서 꾼 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꿈이었고, 산티아고가 살아가면서 꾸는 꿈, 목표는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티아고가 살면서 꾸는 꿈과 자면서 꾸는 꿈이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되고, 꿈을 쫓는 길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더불어 보물을 찾아 부자가 됩니다. 꿈에 대해 인생에서 꿈은 저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키가 자랐고 TV에 나온 연예인의 춤을 추며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인생을 꿈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또한 세상을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기에 둘의 시너지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성취하기 위해, 꿈을 꾸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찾아가면서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산티아고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목표이자 원동력으로서 노력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꿈의 중요성과 꿈이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산티아고의 꿈은 그의 여행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그가 그의 인생에서 자아신화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꿈은 한 사람의 상상력 선물이 아니라 지도와 방향을 제공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쫓으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은 꿈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고 경험은 인생의 바탕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의 가장 좋은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여행 중 만난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해준 말인데요. 꿈을 쫓는 여정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저희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할 겁니다. 꿈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고 격려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꿈에 한 발자국을 딛는 그 걸음걸음을 응원할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책을 읽고 저와 같은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성경 작가가 쓴 어른의 어휘력입니다. 저자 유성경 작가는 방송 작가로 30년 동안 매일 글을 쓰고 일주일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 다독가로 말의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이것이 어른의 어휘력이며 책 읽기, 글쓰기 외에도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말하기, 공감, 소통에도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어른의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추천글을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쓰거나 평소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만 돌려서 사용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나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작가는 어른에게 필요한 어휘력은 단순히 낱말을 양적으로 많이 알아 소위 말하는 말빨이 센 것이 아니며
낱말에 대해 잘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감과 소통을 기르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어른의 어휘력은 적절한 상황에 맞춤한 낱말을 선택하는 것, 타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일, 내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어른의 어휘력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른의 어휘력은 단어를 많이 알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 등을 기르는 것을 뜻한데요. 작가는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작을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듯 한 일반적인 소통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의 공감과 소통 능력이 없는 어른답지 않은 어휘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상담을 하더라도 고령의 고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상담하는 것은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상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어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어른의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른다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부터 다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말이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해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춘 이들은 어휘 선택과 태도에 신중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평가하는 어휘를 쓰지 말자. 인간은 본인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나 자기를 과시하는 어휘는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독심술보다 말의 힘을 믿어보자. 어휘력을 키우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의 힘을 빌어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함께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본 문장 쓰기 연습을 하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의 기본 문장의 틀을 작성한 후에 어휘를 선택한다면 결정이 쉬워지고 풍부한 어휘를 통해 말과 글을 조리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 중간중간에 의도를 넣어라.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전달하지 말고 중간중간 의도를 넣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낱말을 뒤살피고 음미해라. 낱말 하나하나의 뜻을 되새기고 파생되는 낱말을 음미하듯이 알아가면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 읽기를 포기하지 마라. 쉬운 책,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여러 번 음미하듯이 읽는다면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일상생활에서 반복된 용어만 사용하다 보니 어떠한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지시대명사로 지칭하는 경험들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닌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 언급된 어휘 등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음미하면서 읽는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품격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른다운 어휘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